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어서부터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두세 번 생겨서 그 이후로는 절대 돈거래 안 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도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기억이 있나요?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다액은 아니고요. 금액이 큰 건 아닌데 한 5만원, 10만원은 못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. 왜냐하면 보통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처지가 안 좋아요. 안 좋아. 그리고 행실이 안 좋아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들 사람은 안 봅니다. 선별 떠나갈 사람 안 봐요. 남의 정말 피 같은 돈, 코 묻은 돈 가져가 놓고 나몰라라는 사람들은 절대 잘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말에 태클 걸 사람도 있습니까? 태클 건 사람도 있겠죠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지. 붕어 형. 살다 보면 그 사람 사정이 있는 거고, 돈을 무조건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,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.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은 양심이 없어.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. 이미 양심이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. 지 살겠다고.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,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, 여러모로 지금 대한민국이 안 좋으면, 돈이 궁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, 돈이 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려갈 그런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돼. 무조건 오래 봤다고 친구라고 직장 동료라고 한 동네 사람이라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.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 됨됨이 플러스 아까림 이 두 가지 봐야 됩니다. 무조건 정은화만 보는 게 아니라 정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착실하게 사는 사람인지 금전적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빚이 많은 사람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. 적어도 사람 됨됨이가 있고 앞가림 하는 사람은 나한테 피를 안 줍니다. 돈 빌려가 꺼리나 만들어.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다 있어요. 그냥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심한 문제들이 많아. 복합적으로. 일단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. 일단 직장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뭔가 좀 직장 내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이런 역할을 좀 자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. 저는 빚이 많고 빚을 못 갚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일 처리 잘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? 근데 나 이해해. 뭐냐면 그렇게 채무가 많은데 빚을 못 갚잖아. 일에 집중이 안 돼. 여러분 빚에 머리가 쏠려가지고 생각이 쏠려가지고 일에 집중이 안 돼요. 딴짓거리 하게 돼 있어. 마음에 콩밭에 가 있습니다. 근데 일을 어떻게 잘합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을 못 갚는데 일을 잘한다. 그 사람 사이코예요. 아무튼 업무 같은 거에 문제가 많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빚이 많은 게 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빚이 많았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이 생겼다. 아니면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비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렸다.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, 여러분. 진짜 없습니다.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. 가족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. 근데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. 오히려 멀쩡한 가족을 팔아가지고 멀쩡히 살아계시는 건강한 어머니를 암 말기 한 잔 둔갑시켜서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케이스는 정말 허다합니다, 여러분. 가족 팔아가지고. 친구 말 듣고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다 해가지고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.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안타까워서 돈을 빌려준대. 그 친구 아버지 봤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. 이상하다. 친구 얘기로는 아버지가 암 말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 반갑습니다. 저 아시죠? 그 친구 얘기 들었습니다. 아버지 많이 편찮으시다고. 수술 잘 받으셨죠? 뭐? 내가 웬 수술? 나 수술 받은 적 없는데? 예? 친구 말로는 그 아버지께서 이제 대장암 때문에
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뭐? 나 대장암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. 나 뭐 멀쩡한데. 뭐요? 그 자식이 또 내 팔아가지고 돈 빌린 거요?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, 이게. 행실이 나빠요, 여러분. 네, 기본적 문제가 있어요, 여러분. 보통 보면 이제 돈 빌려가 안 가는 케이스 보면 일단 사치가 심해요. 제가 봤던 케이스 사치가 심하고 카푸어. 네. 저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은 케이스가 사치 플러스 카푸어예요. 남자인데. 네, 여자 아닙니다. 네, 카푸어. 그리고 유흥을 좋아해요. 유흥. 예전에 저한테 돈 빌려갔을 때 어떤 걸로 돈 빌려갔냐면 여자는 이제 뭐 원단 하고 싶은데 모태비가 모자르다. 그렇다고 여자한테 달라고 이제 그렇다 해서 긴급으로 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어. 여자한테 차마 그런 얘기 못하는 거야. 약간 제가 보니까 돈 떼먹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약간 여미새가 많았어요. 대체로 여미새가 많았고 이제 코인 중독 많았고 코인 중독 그리고 이제 유흥 중독 그리고 사이버 도박 많이 했고 현질 게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 뭔가 문제가 많아 이게. 예. 여러분 이거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.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좀 운이 없어가지고 뭐 채무가 생겨서 뭐 주변 사람 돈을 빌린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없어요.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뭔가 개인적인 행실에 문제가 많아. 인간적 문제가 많아요.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것 뿐이야. 그래서 생각해보세요. 당연히 그런 사람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당연히. 진짜 그렇다니까, 여러분. 이거 많이 공감하시고 돈을 뭐 빌려줬는데 못 받은 케이스 보면 대부분 뭔가 문제가 많아.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래. 여자들도 보면 같은 여자 또래한테 돈을 빌려 가놓고 못 받는 여자분들 많아요. 여자는 더 많아. 여자들이 정이 약하다 보니까. 그래서 케이스 보면 대부분 있잖아요. 남미세에다가 술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이런 케이스 거의 대부분이라니까. 이거 여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리고 걔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돈을 빌린다. 없어 여러분. 없어. 문제가 많단 말이야 이게. 단순히 그냥 돈을 못 갚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 내가 친구라고 막 그냥 여태까지 그냥 만나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지인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. 문제가 있었어. 절대벽은 아니지만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앞으로 나한테 돈을 빌린다. 그럼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셔도 돼요. 합리적인 의심하셔도 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요새 장기적인 불경기 지속되다 보니 서로 남의 돈 빼먹겠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. 각자 가진 재산 잘 지키길 바라고 돈에 관해선 절대 남을 믿지 마세요. 그것만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내 돈을 잃지 않는 거. 예. 돈을 많이 벌고 뭐 많이 모으는 거 중요하지만 내 돈을 뭔가 사기 당한다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뺏긴다거나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은 웬만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.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산 상황, 나의 어떤 금융자산 상황은 모르고 있어야 돼요. 아무리 친해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. 예. 보통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왜 빌리냐면 이 사람 돈 나올 것 같으니까 빌리는 거예요. 내가 돈이 없는 거 알면 안 빌리겠지. 요새 장기적인 불경기 지속되다 보니 서로 남의 돈 빼먹겠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이게 맞습니다, 여러분. 사람이 있잖아요. 이제 불경기가 되면 돈 없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양심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죠. 그러면 기본적인 이성 논리, 뭐 양심, 도덕이 없어집니다. 지 살겠다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한테 피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 하면 돈 없으면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요. 왜냐? 지만 살면 그만이니까. 남한테 뭐 피눈물 흘리고 그 사람 힘들게 해도 난 상관없다. 내가 살면 장땡이야. 이딴 썩어빠진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.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. 맞아요. 사람이 더 무서워. 난 귀신 안 무서워, 여러분.
오히려 갑자기 뭐 예고 없이 전화 와가지고 볼 수 있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. 오히려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서 뭐 통화되냐 부탁이 드릴 수 있냐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. 귀신 보는 것보다.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호환마모가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. 특히 내 돈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.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. 특히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뭔가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죠. 그러면 그 말은 뭐다? 그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. 잃을 게 없는 사람.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나한테 뭔 짓을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. 근데 돈을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. 절대벽은 아니지만.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양심과 도덕을 지키기 힘들어요. 여러분. 신뢰를 지키기 힘듭니다.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돈 없는 상황을 생각해봐요. 내가 지금 뭐 돈 못 벌고 뭐 돈 나올 데 없고 상황이 힘들어. 그러면 일단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갚을 수 있냐고요. 어떻게 갚을 겁니까? 방법이 없잖아. 근데 일단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으면 그만이잖아.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? 전 할 수 있다고 봐. 그래서 요즘에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소위 말하는 마시간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 어디 가서 내가 돈 있다, 뭐 자산 이만큼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도 마시고요. 떠버리지 마세요. 그리고 주변에 뭔가 금전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있다. 그러면 좀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좀 거리 두세요. 그리고 누군가 돈 부탁을 하면 그냥 좀 단호하게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